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불과 3일 만에 완벽한 러시아 승리로 끝날 것이라 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예상과 달리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장에서 점점 더 우크라이나군이 유리한 쪽으로 전황이 바뀌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전쟁을 벌일 경우 모두가 대만 혼자에게는 중국이 쉽게 승리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러시아처럼 중국이 예상외로 크게 고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군사 전문가들 또한 이런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한 대답들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숨겨져 있던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고 무엇보다 그중 군수보급에 관한 약점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분석되어 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 S-400 방공 시스템이나 핵수중 드론 포세이돈과 같은 온갖 슈퍼무기 개발에 집착해왔지만 실제 전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나 전쟁의 기초, 군수보급 역량과 지휘통제 능력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경우 러시아처럼 마찬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군사 전문가들에게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군수물자 보급 능력이 크게 떨어져 전시 아킬레스건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MD조차 뚫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미항모 전단조차 위협하는 대함탄도 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는 현대전의 주역이라는 것이 밝혀진 드론 또한 매우 다양한 종류와 많은 물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요. 중국 해군은 함정수에서 이미 미 해군을 추월했고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하기까지 했습니다. 병력 숫자에서는 미군보다 훨씬 많은 수를 갖춘 200만 명의 병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러나 현지 시각 2022년 10월 20일 미국의 언론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군이 미군의 실전 경험과 훈련 수준을 따라잡는데 한 세대가 걸릴 것이라는 집중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중국군이 일부 분야에서 세계 최강 미군조차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전체 질적인 면에서 크게 열세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전쟁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실전 경험, 군수 보급 능력 등에서 넘사벽인 미군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위스키 정보 공유 플랫폼 데일리 드링크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2022년 7월 19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는 중국의 병참 능력은 러시아보다 월등한가? 라는 주제의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미국의 매체인 브라이바트, 워싱턴 이그제미너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군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물류 지원 체계에 일부 놀라울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것 같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슈 아로스텍이 미 국방부 선임 분석가가 내놓은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이밖에 제임스 로저 세션스 미 국방부 분석가도 중국의 군수 보급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실전 상황이 벌어질 경우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겪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러시아군은 물자 보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거나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목표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중국군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군수 보급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군수 보급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중앙군사위 후방보장부를 신설하고 중국군의 군수보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써왔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조직이 중국군의 군수보급 능력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계적인 지휘체계를 방해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 조직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통상적으로 5단계에서 6단계의 보고 및 결제 과정을 거쳐야 해 매우 비효율적이며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는데요. 아로스텍이 분석가는 중국을 힘으로 억제하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미국에게 중국의 군수보급 체계는 말랑말랑한 아랫배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지는 와중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좋은 약점이 중국군에게 있어 군수보급과 관련된 요소라는 것인데요. 이 사실은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 러시아군이 압도적인 포병 화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던 것이 2022년 5월에서 6월쯤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6월 말쯤부터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된 미국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과 크라프 자주포 등이 러시아군의 탄약고란 탄약고는 모두 집요하게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180도 뒤집어진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군수 보급이 행해지는 물류 거점이나 탄약고에 무시무시한 포격을 계속해서 일삼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오죽 대단했으면 몇 달 뒤 전선의 전황이 뒤집어지고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오히려 러시아군 포병을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우크라이나군에게 많은 조언과 정보를 전해준 것은 미군이었고 무엇보다 적의 후방에 있는 물류시설이나 탄약고, 지휘통제시설 등을 먼저 박살내 무너뜨리는 전술은 전형적인 미군의 전술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덩치를 키운 중국군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 군수 보급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 문제점을 전 세계 누구보다 가장 잘 공략하는 무서운 군대가 바로 미군이라는 점은 실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중국군에게는 이보다 더욱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현지 시각 2022년 10월 20일 미국의 주요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보도를 통해 중국군이 미군의 실전 경험과 훈련 수준을 따라잡는 데는 한 세대가 걸릴 것이라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또한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중국군은 1979년 소규모 국경 충돌이 발생했던 것 이외에는 전쟁을 치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걸프전에서 눈부신 전과를 보여준 1990년대 이후로도 미국의 경우 20년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전쟁을 치르며 실전 경험을 쌓아왔지만 중국군은 이런 전투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인데요. 일부의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 군대가 일명 평화병에 걸렸다고 질타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중국군의 실전 경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휘관들은 작전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할 때가 많으며 부대를 잘 지휘하지 못하고 명령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그랬던 것처럼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에 길들여진 중국군 사병들은 전장 상황에 적응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중국군이 중요시하는 대목 중 하나는 합동성의 강화인데요. 정저우 합동보급지원센터의 한 중국군 장교는 지난해 초 중국군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고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선 합동전투에 능숙한 중국 장교들이 많지 않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위험하다. 현재로서 중국군 장성들 중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장교는 리쩌청 중국 중앙군사위 합동참모부장뿐인데요. 그는 중월 전쟁에 참여해 중대장으로서 중국군을 지휘했고 전쟁 기간 동안 294명의 베트남군을 처치하고 4명을 포로로 잡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차원이 다른 실전 경험을 가진 미군에 비해 중국군의 실전 경험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군에 비해서도 실전 경험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 세계 어느 군대보다도 많은 물량의 장비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양산해 확보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이 장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자국이 직접 개발해낸 제20 스텔스 전투기나 05형 구축함 등의 최신 무기들을 대량으로 실전 배치하고 있는데 이 무기 체계들의 체급을 보고 우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의 무기 체계와 장비들이 이처럼 서방계 무기들보다 크고 거대한 것은 이들의 기술력이 부족해 소형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데요. 물론 중국은 최근 군사력의 현대화 노력으로 미군조차 위협할 정도로 막대한 전쟁 자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정밀 유도 무기들과 유연한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현대전에서 첨단 마이크로칩을 생산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전자전 능력이 미군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는 점은 실전에서 과연 중국군이 자신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중국군의 훈련 실패 사례들 중 몇 가지는 이들이 정말 세계를 위협하는 중국군 병사들이 맞는지 의아하게 만듭니다. 2014년 내몽골에서 중국군은 편제를 청군, 홍군으로 나눠 전투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청군은 나토군의 역할을 했고 홍군은 중국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훈련을 시작하자 청군은 민간인으로 위장한 군인 20명을 홍군 측으로 보내 배추, 감자, 음료 등을 제공하고 현재 정부 인사들인 척했습니다. 홍군이 이들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 이들을 사령부 내로 들이게 되자 민간인으로 위장한 청군은 어렵지 않게 총을 꺼내들어 홍군의 사령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군의 한 대대장이 장거리 포사격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단거리 포사격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자 청군은 금세 홍군의 위치를 파악해 무장 헬기로 괴멸시켰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군의 한 연대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훈련을 진행하기 전날 지급받았던 야시경을 찾지 못해 휘하 부대에 보급하지 않았던 일이 중국 인민해방군부에 실려 망신을 사기도 했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중국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이른바 샤오 황디들이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샤오 황디는 소황제라는 뜻으로 귀하게 자라 자립심이 부족한 중국의 젊은이들을 말하는 용어인데요. 이들은 군에 입대한 후 저 이거 못해요. 다른 애한테 시키세요.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훈련 못 뛸 것 같아요. 훈련 안 하면 안 되나요? 같은 말을 그 기울심한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인데요.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을 쉽게 퇴출시킬 수도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가 끝난 후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 구조가 되었고 이 때문에 어린이는 줄고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일단 신체 검사만 통과하고 입대한 이후 중국군 병사들은 함부로 행동하거나 이기적인 면을 보이고 군 복무를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크게 불리해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부정부패 문제 또한 중국군 내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에 고위직이 되려면 반드시 뇌물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초 기소된 구진산 전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분장은 부정부패를 통해 축적한 재산이 무려 300억 위안, 하나로 약 5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는데요. 인민해방군 소장 출신 리 위안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휘차이 허우나 구진산 같은 불명예스러운 고위 장성들이 돈을 숭상하고 직위를 서겁하는 모습은 역사 교과서에서 많이 봐왔다. 그런 행동은 바로 청나라 군대와 국민당 군대가 패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패한 상사를 위해 싸울 병사는 아무도 없다. 군사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국군의 가장 큰 문제는 유능한 장교가 부족하다는 점이라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느 군대나 문제점이 있고 미군 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군의 문제점은 러시아군의 그것에 비해 절대 덜하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군부에는 자국 군대 5대 무능을 자주 비판하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요.
있는데요. 첫째, 상황 판단 부족. 둘째, 상무 명령 몰이해. 셋째, 작전 결정 능력 부족. 넷째, 군사 배치 미비. 다섯째, 예기치 못한 상황 대응력 부족입니다. 시 주석의 취임 이후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뒤따르고 있지만 아무리 덩치 큰 군대라 해도 이런 내실이 부족한 군대로 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그들의 문제점을 바라보며 우리 군에서는 절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